이민을 그렇게 많이 오니까 이 질투심 많은 백인들 눈에 중국인들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불법 체류자로 계신 분들은 좀 용기를 내시고, 또 이 땅도 굳이 백인들이 먼저 선점했고 힘으로 뺏었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열등감이나 또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김영준의 법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원래 백인들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이 원래 인디언이라고 하는 인디지너스 피플이라고 그러죠. 원래 한국말로 번역하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하고 같은 피예요. 그러니까 몽고족의 피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몽고 반점이 궁뎅이에 엉덩이에 나오고, 그래서 저희하고 훨씬 더 가까운 민족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백인들이 천주교 뭐 이런 그 신부들을 앞세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많이들 죽였죠. 그 원주민들 다 없애버리고 이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불법 체류한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콜럼버스가 1492년인가요? 미국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를 원주민들이 발견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고, 하지만 원래는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던 중에 1848년, 그러니까 1848, 1848년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강에서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 하나 큰 걸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금을 갖다 몰래 이제 금이 있어봐야 팔아야지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나와서 파는데, 사람들한테 이걸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금을 팔았어요. 금덩어리를. 너만 알고 있어. 근데 했는데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 사람만 모르지 전 세계 사람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동부에서도 그 서부의 인구가 많이 몰려드는 계기가 되었고, 막 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이민 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 말이 퍼졌는데, 그 당시에는 범선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물 교환을 했어요. 물건들을 무역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배가 상해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쪽 일본을 거쳐서 뭐 알래스카 거쳐서 뭐 밴쿠버 거쳐서 캐나다 쪽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연안을 따라서.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의 중국의 광동성에 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이산이라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여기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무슨 음식을 하거나 요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 왜 옛날에 한국에서도 보난자 같은 그런 영화 보면, 미국 영화 보면은 이렇게 머리를 길게 따고 한 그 명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따고서 이렇게 그 요리도 하고 헛일을 하고 심부름하고, 또 역사에 의하면은 동부 횡단 철도를 중국 사람들이 놨다고 해요. 그리고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이름이 금산이었어요. 금자, 산자, 금산. 그리고 지금도 중국말에서는 쪼징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금산이에요. 옛날에 금산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샌프란시스코 지명으로 써요. 많은 사람들이 구금산이라고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른다 그러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왔어요, 금을 캐러.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뭐 새로운 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남자들만 먼저 가니까 중국 남자들이 와가지고는 배 선원으로 와서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는 바로 그냥 도망 들어가 버렸대요, 금 캐려고. 근데 이 배가 선원들이 있어야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니까는 그 선장이 선원을 구하는데,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2만 명이 안 됐어요. 1848년 전후에.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술집에 가서 막 그 백인이고 누구 아무나 하여튼 그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몰래 데려다가 배에다가 가다 놓고 족쇄 채우고 해서 그 선원으로 썼대요.
그래갖고 영어 사전에 보시면 샹하이는 상해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중국 상해를. 샹하이잉이라고 하면은 그게 유괴됐던, 납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 주정꾼이 뭐 몇 달 안 보인다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데요. 난 샹하이 갔다 왔다고. 그럴 정도로 그게 굉장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 많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손을 조달하고 다시 또 상해에 갔다 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에 지금도 그 풋볼 팀 이름이 49ers라 그러죠. 그 사람들 옷이 유니폼이 빨간색은 땅을 뜻하고 그다음에 골드 그 금색이 그 당시에 골드 러시라고 금을 찾아서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 팀 이름을 49ers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주 깊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라고 유명해요. 그런데 다들 남자들만 오다 보니까 남자들 세상이에요. 그 동부에서도 사람이 올 때도 그랬고 또 유럽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남미에서도 많이 왔어요.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는 샌프란시스코가 전 세계에서 동성애의 그 본산이 되어버렸어요. 메카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성비를 보면 중국 사람 약 남자들 2,000명에 여자가 1명이었다 그래요. 1848년 49년 좌우에. 자, 그래서 이민을 그렇게 많이 오니까 이 질투심 많은 백인들 눈에 중국인들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이 볼 땐 지저분하고 뭐 머리도 길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베이 안에 아주 큰 섬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는 알카트라즈고 그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 옛날에 교도소로 썼던 거 미국 연방 교도소로 썼었고 또 하나는 에인저 아일랜드라고 해요. 천사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보통 한 2달 동안 염을 한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 그 중국 그걸 떼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또 거기서 DDT 같은 거 뿌려서 이도 좀 제거하고 사람들이 무슨 병이 있으면 거기서 죽어나가게. 그래서 그런 그 완충 지역으로 썼어요. 엔젤 아일랜드에. 지금도 가보면은 그 수용소 같은 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요. 제가 찾으면은 그 사진들 같은 걸 같이 여기다 올릴게요. 자, 그래서 미국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1882년에는 The Chinese Exclusion Act라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중국 사람을 제한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백인들한테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법이 그 이후에도 2년 후, 4년 후 계속 그 반복되고 더 심하게 통제를 하고 또는 한때는 또 바터제로 1년에 뭐 105명까지만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그 혼란 시기를 거치다가 1943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연합을 했어요. 같이 연합군이 되니까는 동맹을 맺고 나서는 그런 법을 없앴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동맹 맺으면서 그런 법이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특별히 어떻게 어느 나라 한 나라를 정해가지고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진상을 많이 떨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좀 미운 털이 많이 박혔는데 그 당시에부터 이게 역사가 깊어요. 특히 또 중국 사람은 우리 아시안을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덩달아서 미운 털이 같이 박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었었죠. 자, 그러면 불법인자를 칭하는 미국 사람들이 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llegal alien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undocumented immigrants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 자체는 되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undocumented immigrants라고 하면은 그냥 서류가 없는 이민자 이런 뜻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좀 뉴트럴해요. 이렇게 어느 좀 뭐라 그럴까 범죄차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서류 미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illegal alien이라고 그래서 불법 외계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지구에서도 아니고 외계에서도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되는 이유는 미국에 여행을 왔거나 아니면 뭐 학생 비자나 합법적인 미국 방문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은 나가야 되는데, 미국 밖으로, 미국에서 생각할 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으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자로 생활하는 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누가 신고를 하거나 무슨 큰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보통 매 10년, 15년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관례로 전부 다 그 사면을 시켜줘요. 그래서 영주권을 그냥 뭐 예를 들면 1970년도 이전에 온 사람은 뭐 사면을 다 해준다, 신청해라 그러면 영주권을 해주고, 전에 늘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또 정치 기류가 외국인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눈이 많고, 또 지금도 멕시코 국경에서 거의 매일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중국 사람들이 오고, 또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또 여기 텍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어려운 일, 또 저임금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는 뭐라 그럴까, 이게 필요악이라고 미국 그 법률, 이민 관계에서, 이민법에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없으면 미국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고 용납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 만약에 한국에서 오셨는데, 여행 오셨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불법 체류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 많이 의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불법 체류 있는 상태로 계시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체류하면, 불법 체류하면 무조건 추방돼야 되고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단 저희한테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우리 밑에 전화번호, 저희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뭐 또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미국 땅은 사실 백인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주인은 원래 원주민들인데, 원주민들은 다 죽여가지고 별로 남아있지가 않고, 뭐 대부분이 지금 무슨 카지노 운영하게 하고, 사실 카지노를 하면 사람이 폐인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 하나는 그 원주민인데 한 달에 10,000불이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카지노에서 이제 그 이익금을 배당을 해주는데, 그 인디안 카지노에서. 그러니까 다들 그냥 마약에, 술에, 뭐 공부는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머리를 잘 쓴 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흡입이 되고, 그 종족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가장 빨리 멸망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도 그렇게 지금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불법 체류자로 계신 분들은 좀 용기를 내시고, 또 이 땅도 굳이 백인들이 먼저 선점했고 힘으로 뺏었기 때문에 그 어떤 열등감이나 또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자신의 신분을, 영주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시민권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내용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법적인 내용을 해석하지 않고, 다만 저는 제 회사에서 또 저희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됐던 그런 이민 관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저한테 좋아요 눌러주시고 subscribe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